안녕하세요. 비운 뒤 맑은 팟캐스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런던에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제 머리는 항상 비를 가득 품은 구름 같다고 생각해요. 비워내고 싶어서 여기에 쏟아내기로 했어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무겁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린다면 그건 이게 저의 첫 번째 팟캐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첫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수선할 수도 있어요. 대본은 당연히 안 썼고 진행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화의 제목도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말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보통은 어떤 요일에 몇 시에 올린다라는 걸 정해야 되지만 아직 그런 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는 영국 날씨처럼 저도 간헐적으로 비를 흩뿌리듯이 예고 없이 찾아올게요. 첫 화니까 간단히 그래도 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누빔이라고 하고요. 본명은 아니고 제가 지은 별명이에요. 34살 그리고 지금 영국의 워홀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온 지는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간 굉장히 재미난 일도 많았고 예상치 못한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많이 안부를 묻기도 하고 런던에도 친구가 몇 명 있어서 대화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끔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항상 생각이 많고 제가 MBTI N80% 정도이기 때문에 뭔가 실용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망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하는 일이 굉장히 잦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늘 많아서 가끔씩 새벽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잠을 안 자고 계속 생각하기도 하는데 막상 또 실천을 하려면 잘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걸 하면 안 되는 100가지 이유가 떠오르고 이미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이미 했겠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은 그냥 생각에서 멈추고는 해요. 저는 일기를 되게 자주 쓰는 편이에요. 제가 10년도 더 전에 영국에 잠깐 교환학생을 왔었는데요. 그때 한 10개월 정도를 사는 동안도 일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일기들을 다시 이제 영국에 다시 오게 되면서 읽어보니까 너무 고민이 많더라고요. 영국에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살면서도 계속 외국에 다시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는데도 그 생각을 10년 동안 품고만 살았더라고요. 단순히 외국 생활뿐만 아니라 정말로 도전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는데도 실제로 실천은 하지 않고 생각에서 멈춘 일이 너무 많아서 저는 뭐가 문제일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또 생각인 게 문제지만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게 나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한다. 근데 이게 지금 마치 클라우드 용량이 꽉 차서 더 이상 새로운 걸 넣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머릿속에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과거의 생각들이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들어올 공간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100% 뛰어들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혼잣말로라도 비워보고자 시작을 했어요. 팟캐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유튜브로 일상을 찍으면서 나를 좀 탐구해볼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뭐든지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어쩌면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정말로 집중해서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해보고 싶었지만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저의 귀차니즘이에요. 저는 정말 너무 귀차니즘이 심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사실 예전에 시작은 했었는데 편집하려고 쌓아둔 파일이 몇백 개쯤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1년에 한 개씩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다녀와서 1편을 올린 다음 2편을 올리기까지 1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그것도 접었어요. 근데 팟캐스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사실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는데요. 뭔가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용기가 안 나서 접는 일이 많은데 그 친구가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한테 일본 드라마를 하나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귀에 맞으신다면 이라는 드라마예요. 여기서 주인공은 굉장히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마음껏 떠드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돼요. 혼자서 이제 집에 자신이 좋아하는 체인점 음식들을 하나씩 사와서 먹으면서 정말 자유롭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본도 없이, 그리고 먹는 소리까지 다 담아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음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정적이 생기는 틈도 편집도 안 하고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팟캐스트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평소 같았으면 뭔가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싶어서 아마 대본도 쓰고 한 몇 주차 플랜도 짜고 그런 다음 1화 올리고 2화부터는 점점 주기가 뜸해졌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올리려고 해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무소속 생활자 팟캐스트에서 도아님과 예지님이 운영하시는 팟캐스트인데 그분들이 최악을 만들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을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돼서 이번 첫 화는 정말 최악을 만들자. 이미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못해도 되고 점점 나아지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웅장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말도 못하게 초라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저는 보통 그런 편이었거든요. 용두사미인 거죠, 완전히. 대학교 때도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보통은 1학년 때는 노느라 공부를 안 하다가 점점 정신을 차리고 성적이 오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는 굉장히 비장하게 시작해서 제일 좋은 성적을 받고 2학기 때는 더 낮아지고 2학년 때는 더 낮아지고 3학년 때 더 낮아져서 졸업학기 때 가장 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최악을 만들자라는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리고 뭐든지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너무 비장해지지 말자.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원래 말이 좀 많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아마 다음 내용들도 더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왜 워홀을 왔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 지금 런던에 온 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고 왜 왔는지도 사실은 다시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 정신없다는 게 뭔가 생산적으로 정신없었다는 뜻은 아니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고 원래 아팠던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또 도지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던 20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기운을 되찾고 평화를 되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팟캐스트도 녹음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우선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말하기 전에 제가 왜 워홀을 오겠다고 결심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일단 지금 34살이고요. 옛날부터 굉장히 외국에 살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 주변에 외국으로 유학을 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저는 사촌들 그리고 친척분들 중에서도 외국에 나가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또 그럴 용기가 잘 안 났어요. 그러다가 대학생 때 이제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인 영국으로 10개월간 교환학생에 떠났어요. 그때는 런던은 아니었고 이제 맨체스터라는 도시였는데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처음으로 외국에 살아보는 거였는데 유럽 여행도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싸고 자주 갈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나는 외국 생활에 되게 잘 맞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굉장히 외국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맨날 어떻게 하면 다시 외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꼭 영국이 아니어도 좋다. 그때는 오히려 저는 독일에 되게 가서 살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영국 사는 동안 베를린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갔었는데 그때 그 도시에서 굉장히 특이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뭔가 나는 이 도시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겠지만 뭔가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독일어 학원을 한 4개월 정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독일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석사 유학을 갈까? 아니면은 전공을 바꿔서 다른 일에 도전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안 갔어요. 못 갔다고 하기엔 누가 사실 막은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코로나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용기가 안 났어요. 왜냐면 배운다면 사실 독일어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다면 영어만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어느 세월에 이거를 배워서 독일에 사는 현지인들과 같이 일할 수 있지? 그게 가능한 일일까? 라는 좀 의심이 있었고요. 저에 대한 의심이. 그러다가 결국은 뭔가 취업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의 공백기를 가진 뒤에 취업을 하려다가 결국은 대학원을 갔어요. 그때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겨서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10년이 흘렀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여기저기서 일하고 나름대로 늘 그 순간순간만큼은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제일 원하는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일기장에, 저 혼자 보는 일기장에 썼던 것처럼 외국에 나가서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창작을 하고 싶다 였는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어요. 유학을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내가 재능이 충분히 있는 걸까? 이걸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냥 그런 고민들에 부딪혀서 결국은 그냥 도전을 조금만 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미련은 버리지 못했죠. 생각은 늘 많고 일기장만 맨날 터져나갔어요.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생각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저는 결국은 워홀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고 런던에 오게 됐어요. 계기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제한이 제일 크죠, 사실은. 왜냐면 옛날에는 30세까지만 됐었는데 어느 순간 35세로 영국의 경우에는 워홀 연령 제한이 이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선택을 해야 될 때다. 그때 저는 나름 잘 맞다고 느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다녔던 곳들 중에서는 제일 적성에 맞고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여기서라면 그래도 오래 일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약간 현타가 왔어요. 계속 미루다가 나는 결국은 위시리스트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만 맨날 길어지는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하고 이러다가 할머니가 되겠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질렀어요. 퇴사도 지르고 워홀 신청도 그냥 질러버렸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계획적이진 않은 사람이거든요. 약간 대책 없이 워홀을 결정하고 부모님한테도 그냥 거의 통보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언제 영국에 갈 거라고. 그러면은 가서 너 뭐 하고 살 건데? 뭐 돈은 어떻게 벌 거야? 라는 질문에 사실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스스로도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영국에 가려는 거지? 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서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창작 활동이라는 게 과연 뭐지? 정말 내가 예술가가 되고 싶은 걸까?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이 예술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 할애해서 다뤄도 모자랄 만큼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저는 늘 예술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어요. 예술가들도 동경을 하고 저 스스로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거를 늘 취미라는 말 안에 숨겨두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클래식 음악을 많이 찾아 듣는 편이고 악기 연주도 좋아해서 피아노도 거의 매일 쳐왔거든요. 요즘은 안 친 지 오래됐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들은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하는 것들을 따져보면은 뭔가를 표현하고 만들고 남들에게 공유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도 예를 들면 친구가 재밌어 할 만한 웃긴 어떤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사진도 별게 아닌 일상을 찍어서 그 인스타 스토리에 이제 박음질 하듯이 많이 올린다든지 그리고 영상 만드는 것도 사실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도 있는데 늘 이런 모든 것들이 벽에 부딪혔어요. 제 안에서.
사실 한다고 꼭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약간 잘하지 못하는 걸로 보이면 어쩌지? 라는 쓸데없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거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라고 늘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거를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100% 뛰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이 좀 잘 안 나오지만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비슷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을 적으라 그러면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썼는데 어릴 땐 그래도 그냥 엄청 짧게 소설도 써보고 초등학교 때긴 했지만 그거를 이제 주변에도 보여주고 스스로 즐거워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글도 안 썼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다. 나중에 소설을 내고 싶다.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에세이를 내면 멋있겠다. 이런 생각만 품고 작가가 된 제 모습만을 그리면서 약간 만족을 벌써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인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은 걸 수도 있죠. 사진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진을 찍는 건 좋아한다고 늘 말해오긴 했지만 실제로 카메라도 사지 않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카메라를 살 돈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해보려는 마음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냥 항상 저는 취미로 사진 찍어요 하면서도 그냥 아이폰 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그림도 주변에서 잘 그렸다고 칭찬해주면서 미대 갈 생각은 안 해봤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까지는 아니고 나는 그냥 취미로만 그림 그리는 거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도 않아 이렇게 항상 손사래를 치곤 했어요. 근데 그런 저 자신이 너무 약간 모순적인 거예요. 늘 그렇게 동경하고 사실은 제일 원하는 일이면서도 왜 뛰어들 용기가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워홀을 가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전혀 그 생각은 옳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온다고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회사 퇴사를 결심하기 한 몇 개월간은 그런 생각에 항상 꽂혀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영국에 가서 해보자. 영국에 가서는 당분간 회사도 다니지 말고 늘 하던 그런 일 말고 차라리 파트타임을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만들어보고 글도 써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변에도 나는 워홀 가서 사무직 일자리나 안 구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회사는 더 이상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돈을 벌어야 되긴 하지만 나는 계속 한국에서 살던 것처럼 살면 난 불행할 것 같아. 후회할 것 같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와는 별개로 그게 제가 워홀을 오겠다고 생각한 계기였습니다. 이제는 워홀을 온 뒤의 소감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아마 들으시면서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워홀을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작년에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무릎을 다쳤거든요.
처음에는 발목을 살짝 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졌어요. 절면서 다니다 보니까 한쪽 무릎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고 그쪽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사실 무릎이 아플 수는 있어도 물이 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명을 진단을 받게 되었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그랬다가 극적으로 상태가 좀 나아져서 퇴원을 했는데 조금만 무리하면 저는 다시 양쪽 무릎에 번갈아서 물이 차는 그런 안 좋은 컨디션을 갖게 됐어요. 그래도 작년 8월에 다치고 지금이 5월이니까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무릎 상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한동안 그래도 괜찮다가 영국에 오기 한 달 전에 다시 또 심각하게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차면 이제 무릎이 마치 쿠션처럼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리고 물이 차니까 무릎을 굽힐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90도까지는 또 당연히 안 되고 한 120도 정도? 무릎을 쫙 편 상태에서 아주 약간만 구부릴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이제 발을 딛고 서면은 일단 무릎이 아프고 거기서 뭐 가방을 하나 든다든지 무게가 추가되면 무릎이 쑤시기 시작해요. 걷는 건 물론이고 계단을 오르는 거는 거의 너무 힘든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는 무슨 영국에 가지 말라는 어떤 신호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한동안 괜찮던 무릎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1대1 필라테스까지 다니면서 재활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영국에 왔어요. 그렇게까지 이제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고 결정한 일인데 미루기가 싫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오기 전에 이미 한 4개월 전에 미리 퇴사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딱히 일도 하지 않고 뭔가 워홀을 위한 준비도 특별히 하지 않으면서 정말 자유로운 백수의 4개월을 보냈는데 또 이 무릎 때문에 만약에 워홀 가는 일정을 미룬다면 루즈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비행기 좌석도 최대한 이제 발 뻗을 수 있는 자리로 바꿔서 도착을 했죠. 제발 도착해서는 금방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빌면서요. 그런데 왔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커다란 캐리어 2개에 배낭 하나를 메고 왔는데요. 왜냐면 2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짐을 최대한 줄여도 그 정도는 들고 와야겠더라고요. 그걸 옮기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고 에어비앤비를 제가 예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사는 집이다 보니까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거실에 나갈 때도 좀 눈치가 보이고 해서 무릎도 아프고 하니까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무릎이 쑤시니까.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런던 시내도 아예 못 봤어요. 꽤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기껏해야 동네 근처에 좀 나가서 동네 식생을 관찰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릎이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런던 시내에 나가서 빅벤도 보고 템즈강 크루즈도 타고 왜냐면 무릎이 아프니까 또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서도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돌아다니고 무릎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화상을 입었어요.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그게 뭐 불 때문에 화상을 입은 건 아니고 제가 파스를 무릎에 붙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관절이 쑤시니까. 근데 그 파스를 너무 오랫동안 놔두고 게다가 매일 아침에 새로 붙여서 하루 종일 붙이고 다니고 다음날 또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피부에 무리가 갔나 봐요. 그래서 발진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거의 화상처럼 정말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그
그 부위가 마치 감염이 된 것처럼 뜨거워지고 피가 몰려서 심장 박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펌핑이 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많이 부어올랐고 머리에까지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릎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파스를 정말 온 군데 붙였거든요. 무릎에는 한쪽 무릎에 2개씩 붙이고 발목 옛날에 다쳤던 곳도 아파서 발목에도 붙이고 무릎이 아프니까 팔로 이렇게 짚으면서 일어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팔이 쑤셔서 팔에도 여기저기 파스를 붙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다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가려워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병원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외국인이 영국에서 진료를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는 이제 GP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주소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라이빗 의사한테 예약을 했어요. 그마저도 예약이 꽉 차서 대면 진료는 불가능해서 영상 진료를 예약을 했어요. 그러고 무려 59파운드를 내고 영상 진료를 15분 동안 받았죠. 그랬더니 이제 뭔가 헤르미온느 같이 굉장히 똑똑하고 친절한 의사분이 저한테 이건 당장 응급실을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염일 수도 있다. 영상이라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열이 나는 걸로 봐서 이게 감염일 위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에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무서워서 막 지갑도 못 챙겨갈 정도로 약간 당황하면서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우버를 타고 이제 가장 가까운 응급실에 갔죠. 갔는데 그래도 뭔가 안심이 되는 거는 응급실에 이제 문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구급차에 실려 들어오는 문, 그리고 하나는 저처럼 2발로 알아서 걸어 들어오는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 걸어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건 괜찮은 편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죠. 저는 이제 한 밤 12시까지 기다려야겠거니 하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그래도 사람이 한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접수를 하고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물론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한 5시간을 예상하고 갔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책이라도 가져갈 걸 싶었지만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관찰을 했죠, 주변을. 그러다가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그 이후로는 계속 그 화상 입은 곳에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으면서 회복을 해나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담담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뭔가 서럽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기대하면서 10년의 세월 동안 꿈꾸던 외국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자마자 일주일 안에 무릎 관절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좀 관절이 괜찮아졌다 싶었더니 그 자리에 화상을 입어서 아주 무릎이 인앤아웃으로 성할 날이 없구나. 너무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럽기도 했는데 대신 울지는 않았어요. 뭔가 그것만큼은 제가 최후의 보루로 원래 눈물이 많은 편이지만 여기 와서는 울지 말자. 최대한 명랑하게 살자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거는 참았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따끔따끔하고 가렵고 하니까 조금은 서러워하면서 그런 나날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주로 저는 초반에는 여행을 하기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일들을 했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영국은 와보기도 했고 작년에도 런던 여행을 여름에 한번 왔거든요. 그때도 물론 무릎이 아파서 그땐 더 심해서 휠체어를 타기는 했지만 아무튼 여행보다는 저는 와서 집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딱 열흘 동안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하고 그 안에 무조건 집을 구해서 2년 동안 살 집을 구해서 나가자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어룸이라는 이제 영국의 집 찾기 어플, 부동산 앱 같은 거를 깔고 정말 하루 종일 집을 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릎이 아파서 이제 계단을 못 오르다 보니까 무조건 1층에 있는 집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을 구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 빅토리아 양식이 오래된 구조의 집들이 많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좁아서 1층에는 주로 방이 없고 계단을 올라가야만 방이 있는 구조예요.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버논 이모부의 집처럼 해리가 살던 그 벽장, 계단 밑 벽장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아무리 필터링을 해서 이제 제껴도 제끼면은 이제 남는 집이 없고, 그렇다고 그런 집을 살자니 제가 하루만 살아도 아마 무릎이 악화될 것 같고,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은 굉장히 우울해하면서 집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약간 생각을 바꿔서 제가 한번 광고를 올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있는 집 중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명시해놓고 이런 집을 가진 사람이 찾아오길 한번 바라보자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써서 올렸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많은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첫날 한 3시간 안에 거의 몇십 개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총 100개 넘는 메시지가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방을 내놨으니 보러 오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서 꼼꼼히 하나씩 읽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는 실제로 찾아가서 봤어요. 영국에서 이제 집을 보러 다니는 걸 뷰잉이라고 하는데, 보통 제가 오기 전에도 워홀 정보를 찾아볼 때 워낙 뷰잉 지옥이다, 정말 영국에서 집 구하는 거 너무 힘들고 뷰잉을 가도 실제 사진과는 너무 다른 컨디션 때문에 경악을 했다, 집 구하다가 울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보다도 실제 현실은 더 심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진을 미리 꼼꼼히 보고 지도에서 스트리트 뷰로도 건물 상태를 보고 갔는데도 진짜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집도 있었어요. 어떤 집은 쥐가 나오는 집도 있었고요. 반드시 누군가랑 같이 살긴 해야 됐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건 좀 힘들겠다 싶은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에피소드는 정말 지금 와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겪는 당시에는 한 치 앞도 몰랐거든요.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뷰잉을 가던 길이었어요. 어떤 집을. 튜브, 그러니까 런던에 지하철도 있고 지상으로 다니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튜브를 타고 어떤 집에 가고 있었는데 커다란 개 2마리를 끌고 어떤 아주머니가 타셨어요.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들이어서 제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점프를 하더니 제 얼굴을 핥는 거예요. 근데 정말 큰 개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당황을 했지만 옆에 바로 주인이 앉아 있으니까 입을 닦으면 약간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입도 슬쩍 옆으로 돌려서 닦고, 강아지를 이제 귀여워하면서 막 만져도 되냐고 물어본 다음에 막 쓰다듬었어요. 그러다가 강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영국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막 되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영국에는 어떤 일로 왔냐, 여행을 온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살러 왔어요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집을 구하러 가고 있는 길이에요 라고 말을 했더니 아주머니가 갑자기 막 놀라면서 자기 친구가 지금 마침 방을 하나 내놨는데 거기 집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 조건부터 딱 말했죠. 제가 사실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이 있는 집은 안 된다. 혹시 계단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은 2층이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아쉽지만 그 집은 못 가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주머니가 잠깐 고민을 하시더니 사실은 우리 집도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독립을 해서 방이 하나 비는데 너 보러 올래?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그 아주머니 인상도 좋으셨고 강아지들도 너무 귀여워서 그러면 저 뷰잉 오늘 하나 있는데 이거 끝나고 갈게요 하고 번호를 이제 저장해 놨다가 그날 바로 뷰잉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집에 도착했을 때는 뭔가 좀 특이하긴 했어요. 처음부터 피아노가 딱 있고 벽면 가득 그림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술가의 집 같았어요. 근데 그게 막 기분 나쁜 분위기가 아니라 냄새가 조금 특이하긴 했지만 뭔가 아티스틱한 거예요. 그래서 와, 아주머니도 그림 좋아하세요? 뭐 음악 좋아하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아주머니도 제가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너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집에 썬데이 로스트 먹으러 와라. 우리 딸이 여기 오는데 먹으러 같이 먹자. 초대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집에 와서 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딸의 방이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나가서 그런지 아직 짐이 다 빠지지는 않았고 딸이 읽던 20대의 딸인데 딸이 읽던 책들도 아직 그대로 있고 인형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모든 상황이 약간은 운명처럼 느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대책이 없었는데 워낙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여길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피아노가 거실에 있었고 아주머니도 클래식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고 실제로 틀어주셨고 그리고 그림을 많이 걸어두셨고 뭔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덜컥 그 집에서 그러면 살겠다고 얘기를 했죠. 대신 서로 아직 잘 알지 못하니까 잘 맞을지 모르니까 한번 일정 기간을 두고 살아보면서 우리 같이 결정을 하자. 계속 살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에어비앤비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한동안은 나름 들뜬 기분으로 지냈어요. 드디어 집이 생기는 건가? 그리고 그 동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약간 부촌이었어요. 그리고 런던 굉장히 중심가랑 가까이 있었고 웬만한 제가 좋아하는 가고 싶어서 표시해둔 곳과 한 20분,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동네가 막 어떤 그냥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예쁜 가게들이 가득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복작복작하는 그런 느낌도 좋았고 동네 특유의 어떤 여유로운 분위기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테라스에 나와서 다들 식사를 하면서 또는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나무도 굉장히 많았고요. 공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다 싶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공포 영화예요. 사실 이걸 여기서 이렇게 다 말해도 되나 싶지만 그 아주머니가 한국어를 할 줄은 모르시지만 들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약간만 풀어보자면 결과적으로는 그 아주머니는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 거예요. 의도했건 아니건.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집주인이 아니었고 세입자였는데 저에게 또 세를 주려고 하시는 거였는데 그거를 집주인 몰래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집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일단은 독립했다고 했던 딸이 계속해서 찾아왔고요. 집에서 매일 자고 갔어요. 저는 아무래도
여기 온 손님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앞으로 돈을 내고 살겠다고 한 사람이니까 아주머니가 저를 방에서 내쫓지는 당연히 못하셨고, 딸이 아주머니의 방을 썼고요. 아주머니가 거실로 내쫓겨서 거실에서 매일 밤 주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는 뭔가 이상한 무서운 사람 인형이 가득했고요. 집안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허브 냄새가 났고, 아주머니는 가끔씩 제 방에 들어오셔서 불을 끄고 가셨어요. 이렇게 불을 많이 켜둘 필요가 있니? 하면서 불 하나를 끄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 집은 보통 방문을 열어두는 편이란다 하면서 문을 열고 가시는 거예요. 도어 스토퍼까지 딱 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점점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긴 정말 이상한 곳이다. 그리고 뭔가 이 외에도 되게 제약이 많았어요. 설거지를 할 때 고무장갑을 전혀 쓰지 않고 제가 써도 되냐고 물었을 때 약간 혐오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고무 냄새, 장갑을 어떻게 쓰니? 물론 네가 쓰고 싶다면 알아서 사도 써도 되겠지만 우린 안 쓴단다 라고 말한다든지, 어떤 영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다든지, 비판하는 게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거의 무정부주의자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점점 안전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거예요. 동네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안전하다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이외에도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제 친구들은 듣자마자 당장 나와라, 너 거기 그냥 내일 아침이 아니라 당장 짐을 싸들고 나와라 라고 할 만큼 조금 위험할 법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저는 그곳에서 3일 밤을 지내고 친구네 집으로 다시 이사를 했죠.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당분간이라도 지내라, 너 집 구할 동안. 그래서 친구네 집으로 다시 그 짐을 싸들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계속 다닌다는 게, 이 집에 정착할 것도 아닌데 캐리어에 있는 짐을 다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계속 캐리어 안에서 물건을 뒤적거리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항상 헷갈려서 다시 찾게 됐고, 뭔가가 제자리에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게 마음에 위안이 되는 일인지 다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생활을 며칠간 하다 보니까 친구네 집에 가서도 사실 오랫동안 민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딱 3일만 머무르고 호텔로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3일 지내는 동안도 이제 짐을 다 풀지 못하고 계속 여행자처럼 지냈죠. 그렇게 지내다가 며칠 전에 드디어 혼자 있을 수 있는 호텔방으로 왔습니다. 비록 여기는 냉장고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기는 하지만, 그런 제약이 있지만 확실히 혼자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친구랑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 와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여기 와서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는 굉장히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어떤 외국 생활과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직은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고, 그게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도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 생각해왔던 거기도 하니까. 앞으로 누가 만약에 그러면 2년 동안 뭐 하고 살 거냐라고 하면은 워홀 떠나오기 전 제 생각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와보니까 런던 일단 월세가 너무 비싸거든요.
혼자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플랫메이트랑 같이 하우스 쉐어를 한다고 해도 한 달에 정말 최소한 잡아도 한 달에 800파운드 월세가 나가고요. 제가 아마 계약하게 될 집은 그보다도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숨만 쉬어도 월급만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현실과 결국 벌써 오자마자 2주 만에 타협하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다들 원래 그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꿈꿨던 것처럼 여기 와서 사진도 제대로 찍어보고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여전히 있지만 일단 그것도 제 생활이 정착이 되고 나서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사실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더라고요. 화상 입은 상처가 지금은 거의 다 아물었는데 그게 아물기 전까지는 정말 무릎이 너무 화끈거리다 보니까 뭔가 집중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오랫동안 살 집에 정착하지 못했고 숙소에서 지내고 있고 아마도 제가 한 2주 후에 계약하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르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때부터 뭔가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요. 우선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지금 1시간 정도 녹음을 했는데 처음 10분 정도 녹음했을 때보다는 비교하면은 그래도 말하는 게 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을 해보고 싶네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뭔가 보상이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시들게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저도 특히 그런 게 정말 심했는데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지만 사진을 올렸을 때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풀이 죽더라고요. 마음이 금방 꺾여버리더라고요. 사실 정말 좋아한다면 그런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리면 되는데 미술관에 가서 유명한 그런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정말 그 가지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 외에도 이렇게나 많은 그림들을 그렸구나. 그리고 습작까지 전시한 경우를 보면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기 전까지 이렇게나 많은 습작들을 그렸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저는 그 습작의 시간들을 스스로에게는 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나 봐요. 누구나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고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항상 남들이 갈고 닦아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 열매 같은 것들에만 항상 꽂혀 있다 보니까 남들의 어디서 이건 예전에 봤던 말인데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저의 이제 일상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금방 그 동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만큼은 제가 동력을 잃지 않고 어떤 반응보다는 개수를 채워보자. 한번 내가 얼마나 이거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스스로와 약속을 하자. 라는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보고 싶어요. 오늘은 첫 화라서 조금 길게 두서없이 주절주절 얘기를 하느라 1시간이 넘었지만 아마 다음번 에피소드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영국에 비 내리는 것처럼 정말 5분 살짝 내리다가 그치기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저는 너무 비장하게 시작하면
용두사미가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졸린 목소리로 자기 전에 중얼거리더라도 꼭 이어나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많은 얘기를 의식의 흐름대로 풀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에 공감이 되신다면 다음 에피소드도 꼭 찾아주세요. 다음에는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일단 이 비운 뒤 맑음이라는 팟캐스트의 기본적인 컨셉은 제 머릿속에 있는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비워내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가고 싶어요. 그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정말로 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싶고 옛날 10년 전의 저처럼 너무 남을 의식한다든지 눈치를 본다든지 용기가 없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으로만 품고 접기는 싫거든요. 이제는 정말 미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미루려면 뭐 언제든지 미룰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고 실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천을 잘 하고 싶거든요.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왔는데도 삐뚤빼뚤한 그런 선을 그렸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가장 솔직한 결정들을 내리면 그런 삐뚤빼뚤한 선에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가장 바라는 저의 모습 그리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스스로 알아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저랑 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다든지 또는 영국 워홀에 관심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 전에 틀어둘 뭔가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